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그제 8월 15일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습니다. 할 때 건국 70주년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이상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건국 70주년 맞습니다. 이때 경축사를 했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축사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을 환상 속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착각 속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 없이 김정은이 하고 손잡고 경제 공동체 만들고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글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 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대통령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의명분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고 또 주권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벌써 또 반미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남북 관계 발전에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위험이 있는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해요. 비핵화가 되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되어야 남북관계 발전이 되는 거지. 한반도에서 평화를 좀먹는 암덩어리는 분명히 북한 핵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좀 속 터지네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열대야도 없어지고 이래서 시원하게 잤습니다만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터지는 것 같습니다. 왜 문제인가? 아직도 북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안보적 엄중함에 대한 얘기를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특히 아주 높은 데 있는 양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핵 전략, 25년, 26년 동안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북한은 어떤 경우가 돼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핵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은 국제사회를 괴롭혀왔다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핵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어야만 남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북 제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를 이루겠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8.15 경축사에서 저는 건국 70주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건국 70주년 기념사에서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각이 국민들을 굉장히 오도시킬 수 있고 또는 국민들을 환상 속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인기 영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8.15 경축사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짚어볼까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건국 70주년 경축사 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제공동체 구상을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약간의 수식어는 있네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구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피력을 했습니다. 할애를 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30년간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는 170조 원으로 전망된다. 170조, 30년 동안에 170조인 것 같으면 1년에 한 5조? 이것밖에 안 날까요? 저는 이것도 지금 또 잘못된, 정말로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남북경협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또는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이거의 최소한 수십 배는 될 것 같아요. 뭐 평화 경제를 만든다, 뭐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아주 좋은 얘기들을, 꿈을 피력을 했습니다. 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 공동체라는 또 이상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철도 도로 연결은 원래 금년 내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플러스 미국 해서 6+1의 6+ 미국의 철도 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라고 그래서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TSR, TKR 다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전에도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통일경제특구라는 걸 또 제시를 했어요. 접경지대 내의 특구, 그러고 이게 이제 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DMZ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1600평방킬로미터의 평화지대를 만든다. 경제공동체를 만든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파주에 뭐 LC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뭐 고성에다가 뭐 풍력단지 만들고, 뭐 철원에 평화산업단지 만들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과연 이런 접경지대의 경제특구가 핵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 지역 내 경제특구, 이제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아가 있으니까 신의주에 중국하고 특구 만들고, 뭐 낮은 선봉에 산업 특구 하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또 관광 특구도 만들고, 수산물 가공 단지도 만들고. 예전에 다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 있던 이야기들이 이제 재탕, 삼탕 하는 얘기들이다라는. 여기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라는 의미는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의 접촉의 확대를 통해서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보통 접촉을 통한 평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촉을 통한 평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에는 적용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 이론이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이념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 건국 70주년 경축사 하실 때도
뭐 유럽의 석탄 철강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독일하고 그때는 서독이죠. 서독하고 같이 했는데 둘 다 같은 국가예요. 벨기에. 같은 이념 가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던 국가들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의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한쪽이 한 곳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을 가지고 한국을 적화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이 측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접촉을 통한 평화이론 또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관련된 거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줄 수 있는 거지. 뭐 또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 맞죠. 맞는데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됐는가, 충분 조건이 되는가라는 걸. 그래서 환상을 심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뭐 희망인데 이 희망이 또 어떻게 꺾이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환상은 바로 희망 고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있어야 된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상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경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이 과정에서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비핵화 후 경협의 기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또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다행이 그 다음날 또 과속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축사가 있고 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5당 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겠다.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이유가 판문점 선언이 비가역적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의 비가역성을 강조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 저는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거 북한 아이들이 잘 보고 있어요. 한국이 5당 대표 회담 딱 하고 나오자마자 그거 연합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하 신문들이 내용을 발표하니까 북한 아이들이 8.15 경축사 보고 그러고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제재 압박과 남북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 너네들은 한국은 제재 압박의 국제공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벗어나라 라는 그래야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강조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조급한 페이스로 자꾸 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위험해 보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에서 과속하는 속도 위반하는 그가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대로 운전자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우리가 북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 추구도 없는 것 같아요. 털끝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반증하는 거가 4.27 판문점 선언하고 6.12 싱가포르 합의, 미북 간에 합의하고 난 뒤에도 북한은 농축 우라늄 공장, 또 새로운 제2의 농축 우라늄 공장 은폐한 거가 드러났죠. ICBM 공장 또 다시 정축했죠. 또 오늘 보니까 미국 그 38 로스라고 북한 뭐 핵 무력과 관련된 걸 정찰하는 그 조그마한 시민단체가 미국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보통 이 영어로 SLB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CBM 공장, SLBM 공장을 정축하고 또 지금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봐도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털 것만큼도 없어요. 0.0001%도 없습니다. 두 번째, 과연 협상, 남북 경협이나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폐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지름길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공조에 의한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인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독자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지금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5분 달에만도 벌써 2번이에요. 지난 3일에 대북 제재를 발표했고, 또 15일 날 우리 대통령이 그 남북관계의 진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 대북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남북관계 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 이 관계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15일 날 우리 남북관계 하겠다고 과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로 중국 러시아 업체 3곳하고 개인 1명에 대해서 또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국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국제 공조의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벗어나라라고 좀 요구를 하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느 것을 취해야 되는 거가 명명백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어요. 북한의 공갈에 다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분 8월에만 벌써 2번의 대북 제재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거냐, 최종적이고 파이널, 그리고 완전하게 fully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검증된 verify 비핵화, 디스멘틀먼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대북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료가 제가 좀 더 모아지면 이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금 석탄 밀반입해서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받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 정말로 문제되겠죠. 근데 북한 비위 맞추느라고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 다 또 경제 성장도 뒷걸음 칠 거고, 이런 위험성이 나타날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석탄 밀반입이 됐는데 서류 관세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은폐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벌써 관련된 은행도 밝혀지고 관련된 기업도 석탄 밀반입 기업들도 생긴 거고 확인된 거고. 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뭔가? 첨경이 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공조에 의한 최대 압박이 북핵 폐기의 평화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인식 하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